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산으로 갈 적에 혼자 바다로 간다. 좀 삐딱하게 들리시죠? 근데 그런 삐딱함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과 아마 기업 경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창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는 차별화라는 말을 쓰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 바로 그런 거를 청개구리 전략이라고 부르십니다. 남들과 차별화해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서 아주 알찬 기업으로 만드신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 회장님 고희를 넘기셨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네. 인생이 70이 아니라 80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점점 이제 뭐 역시 그 연륜이 쌓여야 네. 모든 게 또 완숙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일찍 은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선진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네, 그걸 더 완벽하게 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래야 이제 또 그걸 받아서 또 자꾸 이어지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당대에서 끝내고 결국은 충분하게 훈련시키고 숙달시켜서 받아서 이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갑자기 바다로 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우리 마치 리레이 경기에서 처음에서 잘 달려서 1등 갖다 줘놓으니까 그러게요. 다음 가는 사람이 그냥 그 적당히 달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같지 않겠나 네.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갈수록 좋아지겠지요. 갈수록 저희도. 좋아지는 또 삶이 돼야죠. 예. 그 참존 화장품이라는 알찬 화장품 기업이 탄생하기 이전에 원래 시청자 여러분 그 김 회장님께서 사실은 약사 출신이십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 소위 7080 세대라고 그래서 40이 넘으신 분들은 스카라 극장 앞에 피보 약국이라는 그 유명한 약국이 있었던 걸 아마 저는 아주 꼬마였을 적에, 어렸을 적에 제가 피보 약국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김 회장님이 사회에 첫 발을 드셔서 만든 그런 그 약국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참존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회장님 모시고 피보 약국 시절부터 오늘 참존 화장품이 있기까지 드라마틱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성균관대학교 약대 졸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보 약국 창업하시고 개업하시고 그리고 그 잘 나가던 피부 약국이 또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과거 얘기지만. 제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66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약사 면허증을 따른 그 해에 바로 스카라 극장 앞 골목 안에다가 네. 조그마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약대 졸업하고 예, 하는 뭐 그런 그렇게 했죠. 약국이죠. 예. 그런데 그 시절 상당히 약사가 잘 나가던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조제가 됐으니까요. 의약 불업이 안 됐을 때입니다. 임의 조제라는 건 뭐죠? 그거는 적어도 자기가 그 마음대로 약을 넣어서 처방 없이 자기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이게 어떤 환자이든 간에 자기가 약사가 생각해서 자기 약사로서 의학적 그렇죠. 의학적 갖고, 지식을 지식을 가지고 처방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임의대로, 그래서 임의조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약사가 뭐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겠네요.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난 하나만 하겠다. 요즘 뭐는 전문의처럼. 그때부터 이렇게 한쪽만 파겠다는 생각. 하나만 해야 네, 되겠다. 네. 그래야 이게 더 잘할 거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그 피부과를 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유는
피부과 약이 그때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 지금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피부병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죠. 지금은 이제 잘 영양이 전염성 피부병 영양이 지금은 좋아서 그런지 예, 그게 뭐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어른들이 그걸 흔디라 그러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딱지 다 붓고 이렇게 당시에 맞습니다. 64년도에 동경 올림픽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 가서 올마온 그래서 이름이 외옴이라고 했습니다. 옴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 옴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 메이카의 약을 연고를 바르다가 보니까 그게 뭐 이거 발라 안 되고 또 안 돼 저걸로 진짜 하다 보니까 몇 가지를 흘러나와서 팔 수는 없고 그래서 한데 그걸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쓰니까 좀 나아요. 네. 거기다가 뭐 살질단도 섞고 또 뭐 유황도 섞고 하니까 훨씬 좋아요. 이게 조제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피부약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군요. 피부약이.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만 발전되고 뭐 피부약국만 가면 나을 수 없는 병도 다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소문나서 아주 대단히 몰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 꼬마 때인데도 아무튼 피부약국을 제가 이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이 뭐 사실 약국 하나가 그렇게 막 일반한테 이렇게 그 상표로 이렇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렵죠. 그때 그 시절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셨군요. 그 당시 텔레비전에 약국이 선전한다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그때 그 MBC 캠페인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저희 약국 그래서 선전. 그때 큰 돈을 버셨습니까? 큰 돈 벌었죠. 그러셨구나. 네. 조제약만 해서 말입니다. 네. 당시에 하루의 매출이 말이죠. 200만 원이었어요. 당시 200만 원이면은 월급이 뭐 그때 아마 한 5만 원 할 때니까. 5만 원씩 뭐 예. 10만 원 나들 때죠. 안 5만 원, 되지. 4만 원, 5만 원 맞아요. 안 될 때입니다. 맞아요. 그때 매출이 200만 원이면은 예. 엄청나군요. 엄청났죠. 예. 이제 그게 호사다마라고 해서 그렇게 잘 나가던 피부약국이 잘 어느 날, 어느 날. 나갔는데, 예. 예, 어느 날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약국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까요. 네. 저희 약국의 약이 워낙 이제 잘 듣고 유명해지니까 전국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저를 아는 약사들이 찾아와서 그때 아마 피부약국은 그 사람들한테는 우상처럼 됐겠죠. 그냥 물론이죠. 우리 나라 도대체 그런 어떻게 된 롤 거냐 모델이었겠죠. 말이죠. 예. 와서는 야 친구야, 내 그 약 조제약 좀 나누어다오. 나도 가서 팔아서 돈 좀 벌게 해다오. 난 지방이니까 서울은 관계 없지 않냐. 뭐 이래 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제가 이 예나 지금이나 사정에 좀 약합니다. 또 약하시구나.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나눠줬는데 그게 소문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찾아오니까 그래서 줬는데 전국에 한 60여 개 약국에 나갔습니다. 조제약이 60여 개 전국의 약국에 나갔다면 그 당시로서는 뭐. 네, 지금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사의하죠.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무허가 제약이래요. 그 불법이었군요. 그렇죠. 예.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약국에 찾아오는 환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너는 약국에서 약국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건 제약회사가 할 일인데 제약하게 안 냈냐 이게 안 냈다. 그건 무허가다 이거예요. 저 이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법도 없거니와 판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면 판매 질서 위반이고 또 이렇게 걸면 무허가 제약이에요. 뭐 법에서는 뭐 단호히 말하자면 엄한 곳으로 잣대를 재니까 무허가 제약입니다. 제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6개월을 도망 다녔죠. 참 당시에 저는요. 지금은 웃지만은 그때는 참 뭐. 아유, 그야말로 뭐. 인생의 가장 시련이 예. 되셨겠군요. 네.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제가요, 저것만 한 게 아니라, 약국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사회 활동도 꽤 했습니다.
약국이 잘 되니까 또 예, 그렇죠. 유지로서 자연. 이렇게 예, 당시가 이제 새마을 운동이 한참 그러셨구나.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지도자 중구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마을금고 중구 연합회장을 했습니다. 또 방공연맹 중구 지부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또 사비를 들여서 중구의 도시 새마을 연수원 만들어서 연수원장하고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30대 중반에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직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그 당시는 좀 봐주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닐까. 근데 아마 안 봐준 모양이죠. 예, 이게 뭐 상당히 또 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또 이게 작용하고 그랬군요. 이래가지고 뭐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6개월을 도피를 하시다가 도피를 하다가 이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끝이 안 생기겠더라고요. 네. 끝나지 않겠어요. 자수해서 빨리 이제 해결하자. 그래서 자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56일 동안 국립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실형을 사셨군요, 그러면. 예. 그러셨군요. 그 이제 그 호텔에 투숙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결과가 3년에 5년 집행유예. 예.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8억 3천만 원의 벌금이. 그 당시 8억. 그 당시 8억. 지금 그게 한 100억은 되겠네요, 그럼. 100억이라니요. 훨씬 아, 더 되지. 그런가요? 예.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500만 원. 와.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 어마어마한 돈이네. 예. 자, 그래서 그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안 갚으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 쳐서 830일을 또 와서 살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인생 끝난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약국도 이제 잘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은 가만히 못 있겠다. 네.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생각했지요. 다시 또 시작하겠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 네. 너는 용수철이야. 밟으면 튀어야지. 살짝 밟히면 조금 튀지만 세게 밟혔으니까 아주 세게 튀자. 자기 암시를 그렇게 끊임없이 예. 했군요. 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 시작한 게 84년도에 이 참좋은 화장품을 시작했습니다. 참좋은 화장품이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예. 그러니까 벌금 8억 3천이 있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네. 그냥 그걸 떠안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일으켰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헐 뒤로 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자 이제. 네. 뭐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일단은 내가 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전을 시작했습니다. Have known you my whole life. When you were 10, you said you'd make me your wife. And 8 years later, you won me over. Just as I took the world on my shoulders, I got used to living with you. 그럼 그렇게 8억이라는 그 일종의 벌금을 아는 채로 기업을 시작해서 뭐 탄탄하게 그래도 나가셨나요? 또 초기에는?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죠.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이건 참 형극의 길이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서울지검장을 하시던 분이 내가 아는 고향 선배라서 그분에게 가서 사정해서 분납을 하게 해달라. 네. 그래서 1억을 먼저 내고 남저지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때 1,0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걸 갚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분납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참전 화장품을 계속한 거죠. 네. 그럼 84년도에 참전이 그 설립이 돼서 이제 초반에 그렇게 뭐 분납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가
회사가 좀 이렇게 그 탄탄대로라 그럴까 이렇게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건 네. 언제부터? 이제 한 2년까지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설립부터 2년까지 예, 창립부터 어려웠는데 2년까지. 네. 처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걸 지금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이건 백전백패니까 나는 남들과는 달리 한다. 그때부터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예, 뭐 그렇습니다. 피부약 때도 사실은 피부약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긴 그것도 뭐 했지만 네, 네. 차별하지만 완벽한 차별화했지만은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별화가 아니라 아주 그냥 특별한 차별화해야 네. 되겠다. 뭔가 달라야 된다. 네. 확실하게 달라야 된다. 비유컨대 100명을 운동장에 모여라 했습니다. 99명이 깜정 양복에 깜정 모자를 쓰고 딱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흰 양복에 흰 모자를 딱 쓰고 그 가운데 딱 섰습니다. 왜? 99명은 나를 위한 바탕 색깔이 되어줄 것이므로. 네. 그게 저의 차별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화장품을 했기 때문에 첫째, 이제는 다른 데와 다르게 하려면 또 기업이 영구적으로 발전하려면 품질이다. 품질을 세계 제일로 만들자. 이게 아주 딱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에는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그렇죠. 두 가지로 딱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색조와 기초를 다 하고 꼭 안 한다면 기초를 안 하고 색조만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나는 딱 기초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색조는 안 하고요. 이유는 내가 피부 약국 하면서 한 게 기초 화장품에 해당됩니다. 그 노하우가 그렇지요. 있었었죠. 그걸 그대로 이어가려면 그게 그 회장님께서 장인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장인 정신이 있어서 그 베이스에서 기업을 하고 그 외길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왜? 그래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세계 제일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84년도 했으니까 그러네. 2009년이니까 25주년인데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기초 화장품만 만듭니다. 그걸로 그냥 고집을 하셨고. 고집을 했죠. 이걸 지켜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업부에서는요, 그냥 매출이 배로 뛸 텐데, 왜 기초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참존의 명성에다가 색조 붙이면, 이거는 양날개를 다는데, 왜 우리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려고 합니까? 끝내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참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유는 색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가지수가 수천 가지입니다. 색깔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유행이 너무 빠릅니다.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동시에 왜 케이스 각을 만드는 데에 용기를 만드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 그거 굉장히 불만이에요. 화장품이 용기가 너무 화려하고 예, 그거 쓰고 또 버릴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그렇습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손에서 놀아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신통창게 해놓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전을 빼기도 전에 유행 지나가 버리고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기초는 안 그렇습니다. 한번 그게 맞으면 끝까지 그것만을 고집합니다. 제가 이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참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기초 화장품, 기능 화장품은 또 그거하고 뭐 어떤 예, 거예요? 또 이제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화장품이 다 똑같지 뭐 좋고 나쁘고 뭐 이건 어떻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런 그 의문이 생기지 아니 않습니까? 그 화장품 전문가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 그분 얘기도 다 그게 그거라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 그거는 한 면만 본 네. 거죠.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이 있는가 하면 뭐 아주 그 저질 하품도 있지 않습니까? 값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면 회장님 그 참존 화장품 경우에는 어떤 면이 특화가 돼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이제 제가 너무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이 많은데.
약국 사건이 생겨서 벌금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무허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걸렸고 그렇게 많은 벌금도 나왔는데 그럼 제약 허가를 내가지고 제약을 하면 금방 만회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제약하려고 해봤지요. 해보니까 제약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약회사는 제약이 많았군요. 어떤 제약이냐? 이런 제약입니다. 한 잔의 커피를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한 잔의 커피를 타기 위한 물이 기재입니다. 커피 프림 설탕이 첨가제입니다. 그런데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품일 때는 연고일 때는 달라집니다. 기재라 하지 않습니다. 한 잔의 물을 부형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커피 프림 설탕 그중에 커피를 첨가제라 하지 않고 주성분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커피가 화장품에 들어가면 첨가제고 의약품에 들어가면 주성분입니다. 근데 내가 피부 약국에서 연고를 만들 때에는 첨가제로 넣은 것입니다. 모든 성분을. 그게 내 마음대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약을 하려고 보니까 딱 넣어야 될 종류도 딱 정해지지만은 네. 뿐만 아니라 함량도 정확하게 딱딱 정해집니다. 네. 네, 이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넣던 바로 첨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아까 기능성 화장품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한 잔의 커피 탄 물에다가 나는 2스푼의 커피를 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의 1스푼의 커피를 탔다 이거예요. 그래도 커피는 커피 아닙니까? 그러나 맛이 같겠습니까? 틀리지요. 내가 탄 2스푼의 커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10분의 1스푼 탄 커피는 그냥 일반 화장품이죠. 자, 기능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효능성이 됩니다. 또다시 바꾸면 효과가 있는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무슨 효과 있냐? 네, 희어지는 효과 있죠. 탄력이 있는 효과 있습니다. 촉촉해지는 효과 있습니다. 미백, 보습, 탄력.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것이 참전 화장품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저는 이미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왜? 피부 약국하면서 그것으로 크게 말하자면 효과를 봤거든요. 네. 또 그것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막상 팔려고 보니까 사주질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제품의 기능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차별화가 그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그렇죠. 홍보 쪽에서 그쪽으로 가야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예. 뭐, 처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화장품 종합 코너가 한참 활성화될 때거든요. 그쪽으로 가져가도 선전해서 소비자가 찾으면 그때 가져오래요. 위탁 판매도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샘플을 잔뜩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샘플 갖다 공짜로 주니까 그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나눠주니까 소비자가 써보니까 당시에 10분의 1스푼 탄 커피 먹던 시절에 2스푼 탄 커피를 탁 갖다가 맛을 보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요거다. 그 찾았죠. 그렇게 화장품 이렇게 사면은 조그만 샘플, 일회용 샘플 주는 많이 그거 주는 게 그거죠. 그 김 회장님이 시작을 하신 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딱 캐치프레이스를 또 내걸었죠. 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참 잘 나가는데요. 어느 날, 그 샘플 안 받겠대요. 호나 점주들이.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아, 이게 그 피부 약국하던 약사가 만든 그것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말썽났던. 예, 말썽났던 네, 네. 그 약사가 만든 그 약용 화장품이라면서요. 약용 화장품은 화장품에 2가지 성분이 들어가면 약용 화장품입니다. 첫째,
항생제가 들어가면 약용 화장품. 두 번째, 부신 피질, 호르몬 제제가 들어가면 약용 화장품입니다. 요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 약용 화장품 아니에요. 아닌데, 뭐 그렇다니까 어떡합니까? 그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코나 점주들이라도 우선 모셔다가 네. 세미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시작한 게 세미나. 그게 발전해가지고 오늘에까지 와서 원주공장, 참 좋은 원주공장 세미나가 그렇게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터뷰에 모두에서부터 나왔던 소위 차별화 전략 그렇습니다. 중에서 샘플 또 세미나. 세미나 이제 하나 더 보태서 서비스. 서비스. 네. 그래서 3S 전략이 되죠. 아, 그게 차별화의 3S 전략을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그동안에 네. 다녀가신 분이 12만 명입니다. 네. VIP 여성들. 네. 광고를 보니까 청개구리. 그래서 뭐 특히 회장님의 경영을 우리가 청개구리 무슨 경영이다 이런 말을 그 인터뷰에서 제가 여러 번 받고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개구리 경영이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화에서 그렇습니다. 나온 거군요. 네. 자, 회장님, 그 국내 지금 그 화장품 업계 현황 또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대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도 안 됐는데 네. 한 6, 7년, 7, 8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뀐 게 우선 그 말하자면 판매가 그 다변화됐습니다. 네. 통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껏해야 시판이 주로였고 방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마트를 통해서 특히 그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뭐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건 곧 뭐냐 하면 소비자의 그러니까 그 소비 패턴도 전부 달라졌다는 거죠. 연령별도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사실 참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더구나 더욱 이걸 부채질한 것은 옛날에는요, 제가 할 때만 해도 네. 화장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화장품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공장. 그 공장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누구든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름 붙여서요, OEM이라 해가지고 그걸 전문으로 화장품 만들어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갑돌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자기가 판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회사가 많고 브랜드가 많아진 데다가 세계 유명 화장품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게요. 네. 이래가지고 뭐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 세계 유명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아름다움에 가난한 우리나라 아유. 여성들이 세계 아마 1등입니다. 2등 가라면 뭐 큰일 날 아주 겁니다. 목숨 걸죠. 예. 이게 뭐 성형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막 크게 두 가지로 자기 아름다움하고 자녀들 교육하고는 막 그 목숨 겁니다. 목숨 걸죠. 예.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예. 왜냐? 왜 좋으냐? 자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서, 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다 얼굴 고치는 다 쓰고 화장품 쓰는 데 다 쓰면은 그거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아니, 이게 외국 제품에 우리가 이게 자꾸 자리를 내주면 안 되겠다, 이게. 처음에는 저 문간방에 있더니 슬슬 안방을 차지해가지고, 이게 백화점에서도 다 쫓아내고 그냥 자기네들 다 차지하고 말이야. 이대박 의장님 회장님 제가 예. 궁금한 게 진짜 예. 우리 그 화장품의 퀄리티보다 외국게 낫습니까?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지금 뭐 색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네. 안 만드니까 기초만은 제가 뭐 세계 인류 네. 최고의 브랜드와 네. 싸워서는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자신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예, 자신 있게 거예요.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계 인류 화장품 왼쪽 뺨에 바르고 네. 우리 이 화장품 오른쪽 뺨에 발라서 이게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비포 애프터 그거 광고 영상에 딱 나오는 그거 그거 해야 하고. 그거 오면 딱 나오죠. 예, 근데 자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요, 이 외제 화장품 비싼 거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50g.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막 그냥 지금 아니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 우리 화장품이 어쨌든 소비자들한테는 여전히 비싸다라는 불만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외국 거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것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 명쾌하게 명쾌하게 얘기할게요. 좀 너무 비싼. 이게 아까도 말하면 네. 포장이 이뻐야 뭐 고객들한테 이렇게 흡인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너무 비효율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확실하게 품질은 다릅니다. 네. 품질이 달라야죠. 예, 다르지 않으면 그거는 뭐 한 번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게 그 가격이 비례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보다 가격의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만 찾는 것도 또 그것을 또 어쩌면 우리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그걸 또 원하잖아요. 명품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명품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많은 가격 차이가 나겠냐 이죠. 우리가 그냥 이 동대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동대문 시장에 있는 10,000원짜리가 있는 거면 100만 원짜리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100만 원 100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0배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안 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나도 10배도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저는 화장품을 사실 별로 뭐 써본 적도 없지만은 하여튼 명품을 만드시면서 좀 싸게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 그렇게. 이게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면서 좀 가격을 하여튼 좀 낮추는 방법을 좀 찾아. 요 대목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참존이 나왔을 때에 좋은데 그다음 뒤에 꼭 뭐라고 그러냐면 비싸다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남들은 10분의 1의 커피를 넣는데 나는 2스푼의 커피를 넣었다 이거. 네, 네. 그럼 20배 차이가 난다 이게. 네. 그 가격이 20배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안 나도 적어도 한 서너 배, 너댓 배 차이 났다 이거예요. 그게 비싸다 이거예요. 왜 여기 1,000원은 내는 4,000원은 3,000원이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많이 안 팔리니까. 네. 그러나 그 뒤에 자꾸 많이 팔리니까 그걸 자꾸 다운시켰어요. 원가 다운이 되죠. 예, 원가 다운돼서 다운시켜서 지금은 참전이 비싸다는 얘기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오히려 말이죠. 다른 데가 더 비싸요. 네. 훨씬 더 비싸요. 하여튼 그 화장품 업계 이제 회장님은 정말 화장품 업계 뭐 이런 말씀은 또 어른들이 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로라고 그러시면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되게 정말 어른이시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좀 이렇게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튼 화장품 업계가 조금이라도 더 소비자들 고객들을 위해서 가격을 하여튼 조금이라도 좀 다운시키는 쪽으로 네. 애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는 후회 없이 사셨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어떤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기업할 거예요. 예. 예, 이게 종합예술입니다. 기업. 네. 기업 중에서도 화장품 쪽이요, 여전히. 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 저거에 관계되는 새로운 것이라면 어떤 거요? 예, 뭐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해서 네.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항상 더 좋게, 네. 더 좋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참 스릴도 있고요. 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실천해. 그렇게 기업 그동안에 뭐 30년 넘게 하시면서 뒤돌아보시면은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던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어려웠던 게 많았지만. 네. 아까 이제 나는 네.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해서 살았고, 뭐 국가 발전에 뭔가 기여했다고 해서 뭐 훈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느 날만 갑자기 도망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느냐. 이게 애매모호한데 자꾸 내가 도망자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8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와서. 역시 그 시절 말씀하시는군요.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왜 이 화장품 했겠어요? 약국이나 하고 앉았지. 그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 약국에서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까지 가시지 않았으면 아마 약국만 갖고 계셨을 거예요. 약국만 있었죠. 지금 약국 다 이제 뭐 의약 분업이 돼서 별 볼 일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고난이 오늘의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 기업인으로 있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내가 이 시간, 우리 보시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을 네, 네. 위해서 내가 네. 한 말씀 꼭 해드리고 싶은 네. 것은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걸 어쩌면 선물로 달게 받아라 이거죠. 예, 그리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예, 주저앉으면 그건 고난이 그냥 고난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말하자면 그 자기 몫을 다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냥 소위 그걸 뭐 영어로 레토릭이라 그러죠. 그냥 예. 미사역으로다가 이렇게 늘 그저 고난을 딛고 이랬으면 잘 된다라는 말을 딴 분이 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진짜 그 실형을 사셨고 그 당시 피부약국 하시면서 그렇게 약 주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 그거는 아마 뭐 종교를 떠나서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떤 그 강한 그 의미의 어떤 그 더 잘 되게 한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회장님의 성공의 어떤 그 발판이 됐다라는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제가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도망 다니면서 제가 네. 하나님을 영접해서 지금 그러셨군요. 제가요 네.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내일 모레도 제가 간증을 할 네, 것이고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 뭐 우연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네, 그냥 네. 확실하게 나를 여기까지 말하자면 인도하시기 위한 네.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지 말고 네. 이게 바로 기회다.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라는 기회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냥 어쩌다가 멍청하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나는요,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 없어요. 필연이다. 네. 얼마 전에 말이죠, 27살의 이건이라는 책을 내가 읽고 오늘의 삼성이 거저 생기지 않았구나. 네. 그렇지. 예? 네. 이게요, 다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걸 갖다가 아니 그건 그래서 그렇겠지만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그런 거 없이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아니에요. 나는요, 인생은 동굴 탐사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굴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가려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쇠전 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인생에는요. 그냥 캄캄한 데를 내가 그냥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꼭 빳빳이 서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받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기어야 돼요. 제일 낮은 자세로 기어야 돼요. 앞으로 더듬어야 돼요. 가다가 이제 맞박이 부딪히면 더 숙여야 되구나. 그리고 보니까 앞에 천야마냐한 낭떠러지 있어요. 그러면 또 옆으로 가야죠. 이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회장님께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걸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소위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을 네. 두고서 특히 뭐 회장님은 전형적인 소위 그 쟁이, 그죠? 약대에 나오셔가지고 경영자로 바꾸셨으니까는 기술자 뭐 이런 데서 경영인으로 성공을 하신 케이스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공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인생이 동물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젊은 예. 분들 쓴소리를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동굴 탐사를 했는데 아주 그 인생을 아주 그 지혜롭게 꾀스럽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뭐하러 내가 앞서냐. 뒤에 꽁무니 잡고 졸졸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인생을 자기가 자기 인생 산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이공계 기피 현상, 네. 이것은요 상당히 문제 있어요. 전부 가만히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머리 회전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걸로 이렇게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힘드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 정말 앞에 나서서 해가지고 그
이루어 놓았을 때 성취욕, 네. 특히 남자는 성취욕에서 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의 그 희열은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예, 그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이공계는 적어도요, 내가 볼 때 6대 4 정도로 이공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죠. 선진국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 현상에 이공계 가는 사람이 점점 말하자면 이 뭔가 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 또 이공계 가서도 그쪽으로 오히려 인문계로 이 전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아이고, 좋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선진국이 되려면 네. 이공계가 네. 많이 해서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네. 좀 이공계 쪽으로 많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젊은 시청자들이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무튼 정말 인생을 뭐, 그 역경의 역경을 거치면서 살아오셨고 또 경륜을 그렇게 쌓으셨는데 남은 삶에서 해보고 싶은 일 있으면 뭐 네. 지금요, 또 다른 걸 내가 시작한다면 이거 시간이 없어요. 예. 그게 있는 걸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 이겁니다. 좋은 말씀이네. 그래 제가요, 나는 90세까지 살 겁니다.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지금 71살입니다. 그 19년 남았어요. 그동안에 뭘 할 거냐? 난 세계 제일의 명품을 만들 거예요. 참전 화장품을 참전 회사로. 그래서요, 세계 여성들, 특히 멋쟁이 여성들이 한국 서울에 모여서 회의 중에 물어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 뭐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흑에 만들 거예요. 네. 자, 이제 회장님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보안 회사죠, 그 저 좋은 시스템의 김승남 회장님을 김승남 회장님하고, 회장님을 예. 만나 뵀더니 김 회장님이 자기 멘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 나이 50이 지천명에 50이 넘어서 창업하셔가지고 성공을 그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회장님을 멘토로 삼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똑같은 경우 그렇게 늦깎이 창업하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나이가 지금 너무 이 은퇴 시기들이 일러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인생이 그냥 저물어져 버리는데, 그런 분들 예. 새롭게 나이 드셔가지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장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하나. 네. 그분들은 한 달이 걸려도 좋고 두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네. 계속 자기를, 지금까지 살아나온 자기를 네.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예,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라면 설사 그동안에 안 했어도 네. 이거라면 내가 자신 있다. 네. 남한테 앞설 자신 있다. 네.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을 수, 아니, 있어요. 꼭 있어요. 찾으면 있어요. 네. 그걸 찾아서 다시 그걸로 올인하는 것이. 네. 내 남은 인생 여기다 그걸로 하겠다. 예. 그게 무엇인지는 그건 본인만이 알아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남이 이걸 했대더라. 그게 나도 하면 되지 않겠냐. 막연히 한다면 그거는 안 되죠. 백전백패지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약국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급한 나머지 누가 이걸 가져와서 이거 하면 된다, 뭐 한다, 뭐 이거 특허를 내서 이게 됐다 했어요. 중지는 못 잡으면 막 쏠려다니죠. 막 망했어요. 쏠려다니죠. 예. 다 그냥 오히려 더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은퇴하신 분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와 있는 거 그냥 잘못해가지고 왕창 다 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것을, 그게 설사 누가 보면 참 하찮은 것이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 거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요, 그 사람은 다시 어디 취직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결정해야 돼. 네. 그래야 후회 없죠. 인생에. 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그 삶의 가장 힘든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치열하게 그것을 극복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 김 회장님으로부터 아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김 회장님 아주 살아있는 얘기, 또 후학들, 우리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그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 또 그 성공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랬으면 인터뷰를 좋겠습니다. 네. 아주 앞으로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90까지 기업 활동 활발히 좀 하셔가지고 이 참전 화장품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좀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런 회사, 뭐 이미 기여하고 있지만 그런 회사를 만들어 잘 키워주기를 바라고 오늘 인터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